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자동차 보험 청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전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청구를 따라하는 실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보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이 뭘까라고 한번 짚어보셔야 되겠죠. 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사고로 인해서 생긴 피해, 자, 이런 것들을 담보별로 보상하는 목적,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험을 자동차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자, 종합보험은 보험회사와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있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어떠한 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통은 진행을 했어요. 뭐 삼성화재, 뭐 현대해상, 기타 등등. 자, 그런데 2013년 5월 8일부터는 치과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의 피해는 치과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2013년 5월 8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또한 우리의 업무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자, 먼저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접수가 되고 그 접수에 대한 지급 보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과에 그 지급 보증서를 넘기면 치과에서 받고 있는 진료비에 대한 혜택 부분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치과에서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청구를 어디에다가 한다? 심사평가원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가 결정이 되면 의료기관에도 통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직접 통보를 해주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진료비의 금액을 보험회사가 치과에 직접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자동차 보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 보험 진료를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만 그 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되시고요. 보통 진료 일자부터 3년을 넘기는 치과는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달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 다음 달에 바로바로 청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3년 안에는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청구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전산 청구로 포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 원칙을 그냥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치과가 이 포털 서비스에 전자 청구를 신청을 했는지 먼저 체킹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요양기관 업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산 청구 신청을 누르시면 우리 치과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산 청구 포털 신청서에 보시면 아무것도 지금 체킹이 신청 구분에 아무 체킹이 안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전산 청구 신청 탭에 신청을 누르시면 요 부분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치과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지 체킹을 하시고요. 저렇게 어떤 프로그램 쓰고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체킹을 하신 뒤에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버튼이 뜰 거예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됐다라는 코멘트가 뜨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잘 접수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 전산 청구 신청 창에 리스트가 뜰 거예요. 이 리스트가 잘 떠 있는지 반드시 체킹을 하시면 우리 치과는 신청이 잘 됐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됐다라고 하시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 보증서를 받으셔야 되세요. 자, 물론 자동차 보험 회사에 여기 있는 콜센터 전화번호들이 있죠.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호 환자, 이선옥이라는 환자분이 자동차 보험으로 뭔가의 피해를 받으셨고 그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청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지급 보증서, 이 사람이 정말 사고가 났는지 이 번호를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콜센터에 전화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저희 치과로 들어오겠죠. 자, 이 금액이 들어오는 절차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치과와 그 보험회사에 서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진료비를 우리 치과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인데요. 자, 구비 서류가 좀 있습니다. 서류가 5가지 있죠. 송금의뢰서 또는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그리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자, 요 5가지는요. 반드시 먼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출을 하실 때 원본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시급한 경우가 있어요.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팩스로 먼저 그 보험회사로 통화하시고 팩스로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다시 원본으로 우편으로 배송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원칙이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송금 의뢰서입니다. 자, 우리 치과의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거죠. 자, 업체명이랄지 치과의 이름, 그리고 대표자명, 기타 등등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하는 보험사별로 양식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개인정보 동의서죠. 자, 개인정보 동의서 또한 해당 보험사별로 조금씩 양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구비 서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각각 나가야 되는 것도 카피해서 보내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다 계약이 됐다라고 하시면 지급 보증서를 받는 게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급 보증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 보증서는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요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물론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2가지 꼭 기억하실 것. 첫 번째, 지급 보증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번호가 넘버링 있을 거고요. 자, 2번째는 사고 접수 번호입니다. 언제 사고가 났다라는 회사별로 고유 넘버가 주어지게 되어 있죠. 자, 이 2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른 회사도 양식은 좀 다르지만 숫자를 다 볼 수 있죠. 지급보증서 번호 그리고 사고 접수 번호가 각각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청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치과 프로그램 내에 요 숫자를 기입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번호는요, 각각의 보험회사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형식 제한 없이 17자리 이하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급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콜센터에 전화해서 받아서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들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치과에서 그 지급 보증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 요청하는 게 콜센터도 있지만 요양기관 정보 포털을 이용한 방법 또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콜센터에 한번 전화하셔서 그런 환자가 정말 지급보증서가 있는지 체킹을 먼저 하시고요. 자, 만약에 지급보증서를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메인 창에 들어가셔서요. 자동차 보험을 클릭하시고 요 안에 밑에 아래 탭에 보면 보험사 지급 보증 번호 신청 및 조회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요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뀔 거예요. 자, 지급 보증 번호 신청이라는 게 뜨고요. 자, 요 안에 지금 현재 우리 치과의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정보 안에서 환자분의 정보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환자분의 지금 현재 어디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져 있고 사고 접수 번호랄지 환자의 성명, 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어 두시면 지급 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환자분이 지금 현재 지급 보증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지급 보증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환자분의 똑같이 성함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 넣었을 때 제가 발급 내역 조회를 해보시면요. 환자분의 각각에 해당하는 건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뚝 조회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환자분에 대해서 이렇게 2명의 환자분이 떴다.
라고 하시면 각각의 한 사람씩 지금 현재 두원이라는 환자분이 요 환자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자세히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볼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옆에 보면 발급 결과의 중지라고 되어져 있다면 만약에 요 환자분은 진료를 다 받고 끝나셨고요. 합의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원이라는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시러 이후에 또 오셨다라고 하시면 자동차 보험은 이미 합의를 받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돈을 일반으로 내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험회사하고 계약된 조건 자체에서는 더 이상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만 통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보험회사와 진료비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끔 이렇게 합의를 보시거나 그러면 중지가 된 상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자, 다른 환자분 전호성이라는 환자분을 봤을 때는 지금 승인 처리가 되어져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발급 내역 조회를 보시면 이 환자분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급 보증번호를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급 보증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청구 어디다 한다고 했죠? 자, 심평원에 직접 자동차 보험센터 본원에 청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청구를 할 때 보험에 관련된 거는 각각 지역별로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센터가 아닌 심사평가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센터는요, 딱 본원 한 곳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의 구분 없이 센터 본원으로 청구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쪽에서 심사를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환자분에 대한 그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반드시 보셔야 될 거는 비급여 진료 수가입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 지금 현재 수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어떤 항목들을 쓰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제출을 하셔야 되세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원료약 또는 급여 재료, 자, 두 번째 비급여에 관련된 비용 산정 목록표, 그리고 세 번째는 비급여에 관련된 치료의 재료. 자, 이런 세 가지를 반드시 하나씩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출 방법은 요양 포털 서비스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을 클릭하시면 요 안에 신청 및 자료 제출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요 탭을 누르시면요. 자, 비용 산정 목록표 또는 약제 구입 목록표 또는 치료 재료에 대한 목록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비용 산정 목록표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이런 탭이 뜰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비급여 행위로 뭔가를 했다. 보험이 되지 않는 뭔가 비급여 행위를 뭔가를 했을 때 우리 이런 재료를 이런 행위를 저희가 지금 치과에선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자, 행추가를 누르셔서요. 자, 이런 탭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용 산정 코드를 조회를 하시고요. 자, 각각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떠한 행위를 조회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자가치아 이식술을 했다. 치아를 옮겨 싣는 비급여의 행위를 진행했다라고 하시면 저렇게 자가치아 이식술을 누르시고 각각에 해당되는 체크박스에 순번에 체크를 저렇게 해주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항목이 이렇게 잘 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항목이 떴다라고 하시면 비용과 언제부터 저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제가 들어서 만약에 비용이 저렇게 20만 원 하고 있고 자, 우리 치과는 1월 4일부터 2021년 1월 4일부터 이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임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자, 뭔가 수정할 항목이 없다라고 하시면 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비급여 약제인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약제는 보험에 관련된 약제를 쓰실 때는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지만 혹시 별도로 쓰는 약제들이 비급여 약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비급여 약제를 따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비급여의 약제 구입 목록표를 열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행추가를 누르셔서 자,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를 쓰든 이 약제에 코드가 등록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 코드를 검색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 비급여 치료 재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해진 그 재료들이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비급여로 진행하고 있는 치과의 재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비급여 치료 재료 구입 목록표를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행추가 똑같이 누르시죠. 그리고 코드나 품명을 이용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요양 포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열어보시고요. 우리 치과는 어떤 부분들이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과 보철에 관련된 수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에 관련돼서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철의 수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시면 자, 수가라는 코드를 누르시면요. 이 수가에 카라는 항목, 치과에서는 분류 번호가 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로 조회를 해보시면 쫙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치과에서 지금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관련돼서 단가는 이 정도로 되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 치과가 치과 병원인지 치과 의원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셔가지고 이 단가를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보통은 치과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지르코니아 또는 광중합형 복합내지 이런 부분도 있죠. 자, 그런데 광중합형 복합내지는 자동차 보험에서 삭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코드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NS 신청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청구 업무를 하다 보면요. 이게 저에 있는 핸드폰과 연동이 돼서 소식을 바로바로 알려주는 하나의 서비스인 거죠. 자, 자동차 보험 청구의 탭에서 신청 및 자료 제출해 보시면 밑에 하단에 SMS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신청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 지금 현재 저희 치과에서는 제가 이렇게 제 거가 등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뜨죠. 만약에 신규로 여러 명 등록을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신규로 등록을 좀 하겠다라고 하시면 동의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자 등록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탭이 뜰 거예요. 자, 그런데 상단에 보시면 담당자 정보라고 뜨죠. 자, 추가할 사람, 원장님도 가능하시고 이 업무를 맡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름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개인 핸드폰에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받습니다. 요즘은 이 인증 절차가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증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동차에 관련된 자료 제출 업무 또는 항목들이 쭉 있어요. 앞에 다 체크박스를 하신 다음에 다 됐다라고 하시면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항목란에 밑에 있는 것처럼 자, 추가로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 명 등록해도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항목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포털 서비스 내용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고요.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의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잘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열어보시고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셔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알아야 될 항목들을 쭉 제가 살펴봤어요. 지급 보증 번호 받는 것들,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체결을 하고 어떻게 지급 보증서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치과에서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 행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쭉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